혼낼 땐 혼내야 된다. 이들끼리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말귀를 왜 못 알아들어? 말귀를 다 알아들어. 축하합니다. 한 명이 실생했어요. 한 명이 실생했어요. 오늘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육아소 법원 두 번째 편입니다. 와! 소아정신과 편인데요. 주제는 애착입니다. 그러면 애착에 대한 판결 고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9개월 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애가 우는데 지금 바로 안아줘라. 너가 안아주지 않으면 애착 형성이 잘 형성이 안 된대. 또 엄마는 아이도 스스로 이런 감정 조절을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문제를 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를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울 때 바로 안아줘야 애착 형성에 문제가 없다. vs 바로 안 안아줘도 된다. 바로 안아주지 않아도 된다. 아이가 어리면은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 이리 와봐.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급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소리 내면 안아주네? 이제 그것만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만이 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일관된 패턴으로 아이를 기다리게 하고 약속된 것을 주고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도 조금 기다리면 우리 엄마는 꼭 나한테 먹을 거 주는구나 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안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반응을 해주는 것보다 원칙을 가지고 아이에게 일관된 반응을 해주는 것이 훨씬 안정된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애착 유형에 대한 그런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했어요. 근데 불안정 애착 유형이 나온 거예요. 네.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 우리 이렇게 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애를 낳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어디서 봤더니 아이와 애착 형성은 다르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우리 아이 가지자. 우리 아이 낳자.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게 된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 관계가 없다. 네.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애착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 명이 실생했어요. 한 명이 실생했어요. 출산율 조금 더 올랐어. 다행이다. 우리가 애착이 되물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애착이 되물림 된다는 것은 내 원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경험이 내 것이지만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역할이잖아요.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폭력적인 분이셨다. 그래서 그 아들도 똑같이 폭력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하고는 반대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에게 최대한 다정한 아빠가 돼줄 거야 하고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 노력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내가 이런 경험했었지. 그 경험 속에서 나의 대인관계나 현재 연인관계, 나의 부부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생각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노력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놓인 거잖아요. 또 우리 애가 태어났다라고 네. 하면은 그 사람들도 처음 겪는 경험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매일매일 좀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보다도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그렇죠. 칭찬해 주고 네, 싶어요. 네, 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판결 짓겠습니다. 네. 네. 연관이 있는 이제 케이스인데요. 네. 애착이라는 게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겨. 네, 네, 그럼 뭐 네. 그렇게 특별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네, 네. 아니다. 이것도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애착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부모가 되면 생길 수 있다. 애착도 부모가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 네. 애착도 공부를 해야 한다. 부모가 공부를 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나의 육아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혹은 누군가가 뭐 나한테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는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육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암기 이런 공부가 네. 아니라 네. 용어를 알고 이런 공부를 저도 이제 그거를 할 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자기 중심을 잡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언어가 좀 느려도 이 정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지난달엔 요만큼 했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했으니까 흐름에 맞아 하는 이런 내 아이에 대한 공부, 내 아이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도 육아 원칙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육아 원칙이 네. 편안한 양육을 제공할 때 당연히 애착도 잘 형성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이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배워나가고 자연스럽게 아이랑 애착 형성하려면 시간을 많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그냥 보고 배우는 저렇게 하는구나 실수해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대부분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은 수많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거를 부모 둘이서 온전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아이하고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3시간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육아하세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육아를 하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되게 유난 떤다고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나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입장을 조금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러운 육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조금 어렵고 내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육아의 기본 원칙 정도는 스스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착 형성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네. 하는 게 좋다. 저희 집은 양육자가 굉장히 많아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그다음에 시터님, 엄마, 아빠, 또 어린이집까지 다녀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양육자가 6명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많이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돌봐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애착 형성에 혼란이 생긴다. 아니다. 상관이 없다. 네. 판결해 주시죠. 돌봐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육아에 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오. 다만 일관성을 가지고 육아를 한다면 애착 형성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육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주 양육자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메인입니다. 육아와 애착 형성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죠. 돌봐주시는 분이 많아지면은 변수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사실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맞아. 이들끼리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날안 좋아하나? 엄마한테 이런 안겨가지고 거 막 있잖아. 울고 있으면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자기가 데리고 맞아, 가가지고 맞아. 괜히 이렇게 괜히 하면은 가서.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던데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서로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방식이 맞다, 네 방식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끼리 주 양육자끼리 혼란이 생기는 게 제일 크죠. 맞아요. 본인들끼리 이제 육아 원칙을 정하고 최대한 일관되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보다는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죠. 그리고 주 양육자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우선시 되는 애착 순위가 생깁니다. 그렇죠. 나한테 좀 더 잘 반응해주는 사람, 나에게 좀 더 민감하게 나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엄마가 누군지를 또 잘 알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나하고 내 아이하고의 관계,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복직 시기가 고민입니다. 제가 돌까지 휴직 후 남편이 세 돌까지 휴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해서라도 두 돌까지 휴직을 하고
남편이 세 돌까지 보는 걸로 하는 게 나을까요? 매일 보는 아빠여도 주 양육자가 엄마에서 아빠로 바뀌는 거라면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남편은 육아에 열심이지만 저처럼 아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후 3년까지는 엄마가 돌보는 것이 좋다. 아빠가 돌봐도 괜찮다. 네, 네. 아빠가 돌봐도 괜찮다. 아빠가 아이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아빠가 들으시면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엄마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무조건 막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여기서 질문에서도 무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난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저는 이 무리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편안하지 않다는 상태거든요. 이 애착이라는 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3년간 올인을 해야만 애착 형성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는 아빠랑 엄마랑 지금 따로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고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는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하신 부부다 혹은 별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아예 거의 보지 못했던 아빠한테 가야 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쵸, 그쵸.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같이 키웠잖아요. 지금 이 엄마는 1년 동안 이제 애가 나하고만 애착이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못 믿어서 네네. 그래서 아빠가 뭐 잠깐 봤어도 이 애도 아빠를 사랑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 양육자가 엄마이지만 또 아빠로 바뀌면 아빠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우리 엄마가 지금 제일 좋고 주 양육자하고 껌딱지고 집에 오면은 엄마랑만 있으려고 하겠지만 아빠도 옆에 있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빠도 하나의 나의 애착 대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곁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나의 주 양육자가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주 양육자가 엄마에서 아빠로 바뀌는 그 순간에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꼭 얘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그 따뜻한 사랑을 주시면은 충분히 지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육아는 양보다 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양과 질 뭐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맞아요. 질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훈육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세돌 이전의 아이에게 훈육을 했을 때 아이가 상처를 입어서 애착 형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아니다. 혼낼 땐 혼내야 된다. 네. 혼낼 땐 혼내야 된다. 다행이다. 아니 세돌 이전에 어떻게 혼을 안 내? 다행이다. 어떻게 키워해? 세돌 이전에 혼낼 때 안 혼내면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세돌 이전이면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말도 의사소통도 표현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혼내요? 말귀를 왜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귀를 얘기를 다 하시는 알아들어. 분도 있어요. 세돌 이전에도 아이들이 말귀를 다 알아듣습니다. 행동 수정이 바로 안 되고 자기 표현을 어른만큼 못할 뿐이지 부모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그 톤의 매너, 그 분위기, 호의적인 상황이다 아니다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훈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랄 때 되게 권위적인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자랐다 보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우리 애에게 다 받아주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너무 포용만 해주는 이런 좀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딸 바보, 뭐 아까 아빠 호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끌려다니는 거죠. 그쵸, 뭐 나중에 되면 다 스트레스 받을 건데 어렸을 때부터 왜 스트레스 줘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밥을 안 먹으니까는 사탕 줘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네 그런 거죠.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얻을 때는 내 맘대로 할 때가 아니라 안전한 틀 안에서 내 맘대로 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아무런 규제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크고 단단한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애착에서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안전기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모는 아이의 안전기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혼란스러울 때 혹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뭔가 불편할 때 언제든지 부모에게로 와서 다시 안정감을 찾고 다시 탐색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틀을 제한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미워할까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는 뭐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제안을 하는 거.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할 때, 아니면 뭔가 집어 던지려고 할 때, 엄마를 때리려고 할 때는 이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행동이고, 그때 그 순간에는 애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엄마하고 내 관계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일관되게만 해주시면은 아이들은 그 일관된 패턴에 따라가실 것이고, 또 훈육도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톤의 매너로 전달한다면 그것 가지고 평상시에 잘 형성했던 애착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혼낼 때는 혼내는 게 맞다. 네. 판결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그 코너를 마련한 게 저희가 댓글로 소통을 많이 못해서 항상 맞아. 좀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육아 소법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고민들을 바로 판결해드림으로써 좀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이렇게 판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